자, 이 그래프 에디터를 간단하게 조절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제자리에서 튀는 공 한번 해볼게요. 자, 셋키 눌러서 1프레임에서 20프레임에 5 정도 올라가게끔 셋키를 했어요. 다시 40프레임에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셋키. 이게 한 사이클이 됐죠.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한 사이클이 40프레임짜리 한 사이클이 됐어요. 프레임 구간을 한 40으로 해보고,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다음에 자, 플레이백 리얼타임으로 항상 애니메이션 세팅할 때 확인하는 거. 리얼타임. 그 다음에 루핑이 되게끔 끝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다시 처음 계속 타임 슬라이드를 계속 루핑을 하게끔 컨티뉴어스로 바꿔줄게요. 올라왔다 내려왔다, 그죠?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 타임 슬라이드 레인지를 사이클이 되는 패턴으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돼요. 이렇게 한 패턴이. 이걸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에디터에 보시면 그래프 에디터라고 있어요. 그래프 에디터를 열어보면, 자, 지금 잡혀있는 애니메이션의 그 그래프가 이렇게 뜨는 거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왼쪽에 이 아웃라이너가 있어요. 아웃라이너 밑에 어때요? 키가 잡혀있는 이 채널 박스에 있는 속성들이 쭉 뜨죠. 이렇게 각각 채널의 그래프를 이렇게 컬러로 구분을 해주고요. 자, 스태틱 채널을 제거를 해볼게요. delete by type에서 스태틱 채널 제거를 했어요. translate Y만 남게 되죠. 왜? 지금 위아래로만 움직이니까. 그러면 보시면, 자, 타임 슬라이, 그래프 에디터는 이렇게 우리 카메라 일반 무빙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Alt 미들 버튼으로 상하 좌우 패닝 할 수 있고, Alt 오른쪽 버튼은 어때요? 화면을 돌리 인아웃 하듯이 사이즈 업다운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반 화면 대신 텀블링은 안 되죠. 이게 3D는 아니라 이게 2D 평면이니까. 그래서 원하는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를 누르시면 이 그래프 에디터 윈도우 창에 맞게끔 프레임 올이 돼요. 사이즈 업돼서 딱 맞춰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Alt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처음에 위아래로 드래그 한 방향으로 화면이 늘어나요. 그래프를 스케일 업다운 한 게 아니라,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가로로 길 수도 있고 세로로 두께를 보고 싶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Alt Shift 누르신 다음에 좌우로 하시면은 내가 처음에 드래그한 방향으로 화면을 사이즈 업다운 해줘요. 그래서 Alt 우클릭 하시면 전체 같은 비율로 사이즈 업다운 하는데, Alt Shift를 하시면 내가 맨 처음 드래그해서 민 방향으로 화면이 늘어나는 거예요. 데이터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상하 좌우로 이렇게 늘리듯이 이렇게 사이즈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모양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커런트 프레임이에요. 지금 이 노란색 이 바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실제로 타임슬레이에서 무빙한 것 같이 똑같이 커런트 프레임이 이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가로 방향은 역시 시간 개념, 프레임 개념이고요. 상하가 내가 선택한 이 속성의 밸류 값이에요. 수치 값이에요. 그럼 지금 얘를 지금 0에서 5까지 잡았죠. 그러면 5, 그 다음에 최초의 값이 1, 1에서 0까지 잡았으니까 최초 값이 1에서 5까지 돼 있는 세로 방향이 내가 선택한 속성의 밸류 값, 수치 값인 거고, 가로 방향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밸류로 되어 있는 도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서 키와 키 사이에 블렌딩 되는 값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그래프 에디터예요. 그래서 도표화돼서 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프죠, 그죠? 그냥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도표가 나오니까, 그죠? 수학적인 개념이 나오니까. 근데 물리적인 이 밸류 값의 변화를 시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직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안이 위로 올라갈 때 어때요? 이지 아웃이 되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자, 값의 변화가 어때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값의 변화하는 패턴인데 처음에는 덜 변하다가 어때요? 이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그러면 어때요? 변화되는 변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 쭉 올라가다가 어때요? 기울기가 또 다시 작아지죠, 값이. 변화하는 속도 값이 패턴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거의 없죠. 정점에서는. 없다는 건 어때요? 값의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어때요? 천천히 빨라졌다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빨랐다가 잠시 멈췄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야는 애니메이션을 잡으면 이렇게 기본 쪽은 공률을 갖고 있어요. 이 키값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기본 패턴이 돼서 이걸 이제 스플라인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기본 공률을 가지고 움직이게끔 해주고 이건 뭐냐면 사람이나 이런 동물들이 움직일 때 어때요? 기계가 아닌 이상 처음에 뭔가 동작을 할 때 천천히 해서 쑥 빨라졌다 어때요? 천천히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게 돼요. 그 팔을 움직이거나 동작을 할 때. 그래서 스플라인 타입으로 해놓고요. 그러니까 뭐 춤추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막 몸을 이렇게 툭 튕기는 것처럼 춤을 출 때나 어때요? 이게 뚝뚝 끊겨서 동작이 되고 일반 동작할 때는 대부분 스플라인이에요. 그래서 디폴트가 스플라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 이 동작을 한번 끊어 볼게요. 이게 쭉 올라갔다가 공이 튄다는 거 어때요? 툭 올라갔다가 중력을 받아서 살짝 멈췄다가 바닥으로 올라서 통 튀기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애니메이션 타이밍, 템포는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얘가 갖고 있는 탄성, 이 바닥에 튀었을 때 어떤 그 충격에 반응하는 정도 그런 건 어때요? 이 사물의 질감, 이 사물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이 키값에 있는 탄젠트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 키값을 중심으로 탄젠트를 조정을 해주는 이 그 그 그 아이콘들이 있는데 보시면 디폴트가 이 스플라인 탄젠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보시면 리니어 탄젠트가 있어요. 이 리니어 탄젠트로 꺾어 볼게요. 전체 키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리니어 탄젠트로 꺾어 볼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스플라인 공률이 이지 나오시 안 되고 어때요? 그냥 키값하고 키값 사이 리니어하게 직선으로만 연결을 해줘 버리죠. 꺾이는 식으로. 자, 여기서 플레이 다시 해볼게요. 퉁퉁 퉁퉁 어때요? 꼭 이 바닥하고 위쪽에 어때요? 벽이 있는 것처럼 그 두 벽 사이를 어때요? 퉁퉁 튕기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지만 타이밍은 어때요? 키값을 프레임을 이동하지 않았어요. 타이밍 그대로 놔뒀고 이 키값을 포인트로 키값에서의 이 탄젠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변하는 거죠. 그죠? 뭐냐면 이 키값을 주어진 데는 뭐예요? 우리가 값을 변화를 준데 키값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 어떤 일정 속성 translate y라는 값이 변화를 하는 포인트에서 변화하기 전과 변화하기 한 후의 속도를 이 탄젠트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오브젝트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쪽은 바닥 부분은 이렇게 꺾이고 위쪽 부분은 어때요? 부딪히는 녀석이 없으니 이지 인을 하겠다, 이지 아웃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다시 여기 보시면 플랫 탄젠트가 있어요. 기울기가 0인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전체를 스플라인으로 그럼 원래 갖고 있는 스플라인 상태 리니어로 꺾고요. 플랫을 해주면 어때요? 플랫하게 기울기가 없는 탄젠트 상태를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키값을 선택을 하고 탄젠트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아래쪽 키만 잡고요. 리니어로 꺾어 볼게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죠. 자, 쿵, 그쵸? 바닥 부분에서만 탄젠트가 꺾여 있어서 바로 반응해서 툭 튀어 올라오게 위쪽에선 이지 나오고 자, 동작을 자, 이런 식으로 쿵쿵. 자, 그럼 더 쿵 뛰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꺾임 자체가 기울기가 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탄젠트 바를 선택을 해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마름모 형태가 키값이고요. 키값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 바를 핸들을 선택을 해요. 핸들을 선택하고 무브 W 무브 상태에서 이 핸들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어때요?
핸들이 움직이면서 탄젠트를 조정을 해주죠. 그죠? 이 위에 있는 아이콘들은 일정 패턴으로 탄젠트를 균일하게 세팅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어때요? 이 핸들을 잡고 탄젠트를 조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이 핸들 바가 어때요? 좌우가 동일한 상태에서 어때요? 같이 움직이죠? 여기도 보시면 같이 움직여줘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지 않고 꺾여 있게끔 하고 싶으면 키를 잡고요.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탄젠트가 있어요. 이 좌우 핸들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움직일 수 있게끔. 자, 브레이크를 해줄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쪽 내가 선택한 핸들 쪽만 탄젠트가 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른쪽은 플랫으로, 얘도 바깥쪽은 플랫하게 해주고, 안쪽 핸들을 잡고 여기 브레이크를 해주고요. 잡아서 쭉 올라가게 해줘 볼게요. 또. 자, 아까보다는 곡률이 조금 더 생겼어요. 쿵. 자, 인위적으로 조금 더 꺾어 볼까요? 자, 그래프 이렇게 올라가서는 안 되겠죠. 변곡점이 어때요? 여기로 변해버리겠죠. 그렇게 왜곡되기까지는 운영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한 요 정도. 그래서 한 요 정도 되게. 자, 어때요? 훨씬 바닥에 튈 때 어때요? 더 통 튀고 채공 시간이 어때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굉장히 좀 가볍고 탄성이 높은 볼이 돼요. 그래서 저 그래프를 운영을 어찌 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 볼이 갖고 있는 텍처, 질감, 재질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쉐이딩해서 아웃풋으로 보이는 질감 처리를 그런 질감 처리가 있고, 애니메이션 주면서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처리해서 이 오브젝트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질감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젠트가 이런 기능을 하고요. 자, 이거를 원래대로 자 스플라인으로 해놓고요. 자, 요거를 반복되게 한번 해볼게요. 120프레임 정도 키값을 설정을 해놨고, 자, 여기 커브 메뉴에 보시면 그래프 에디터의 커브 메뉴를 보시면, 자, 인피니티를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얘가 갖고 있는 키 패턴을 무한 반복시키는 거예요. 제자리 뛰는 거를 계속 반복을 시켜볼게요. 자, 포스트 인피니티 뒤쪽으로, 프리 인피니티는 앞쪽으로, 지금 현재 키 값이 존재하는 구간에 앞쪽으로 인피니티를 하는 거고, 포스트는 뒤쪽으로 사이클을 해볼게요. 사이클을 했더니 어때요? 실제로 키 값은 없지만 지금 키 값이 들어가 있는 구간 자체가 어때요? 반복이 되죠. 패턴이 이런 식으로. 자, 그래프를 자, 일단 플랫하게 놓고 꺾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아까는 타임 슬라이드 레인지를 루프 반복을 시켰지만 지금 어때요? 실제로 이 씬 플레이 안에서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통통통. 자, 이 상태에서 전진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 이동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키를 주고요. 첫 프레임에서 X축에 키를 줬고, 자, 120프레임까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20이란 거리를 이동을 해줘라 라고 키를 줬어요. 오브젝트 선택을 하면 X축에도 키가 잡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때요? Y축으로 패턴이 반복되어 있고 X축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근데 X축 이동이 어때요? 속도가 천천히 X축으로 느려요. Y축은 패턴이 똑같은데. 그래서 X축은 어찌 되는지 한번 볼게요. X축도 어때요? 디폴트가 이지 인아웃이에요.
자, Y의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때요? X축의 이동도 동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동일하려면 이 녀석도 어때요? 리니어하게 플랫하게 해줘 볼게요. 그럼 X축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죠. 왜?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죠? 똑같은 패턴으로 통통거리면서 X축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나와요. 자, 패턴의 시작과 끝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키 값을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그 이동하는 방향으로 락이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프레임을 맞춰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 자, 필드가 있는데 118프레임, 그죠? 2프레임 앞 당겼어요. 118프레임에서 이 집이 되게끔 이렇게 키값을 필드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하시려면 셋키를 다시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에서는 셋키를 다시 잡을 필요가 없어요. 키값을 직접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키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무빙을 해서 키값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필드에다가 내가 뭐 110프레임까지 아니면 뭐 118 이런 식으로 필드에서 값을 기입을 하셔서 키에 적용된 프레임이나 값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요 구간이 이렇게 프레임이 잡혔죠. 근데 요거를 패턴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키값이 어때요? 40프레임에서 요 키값이면 되겠죠. 그죠? 여기 그냥 키를 줄게요. 키가 들어가지죠. 이렇게 주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인서트 키 툴이 있어요. 그래프 에디터에서 인서트 키 툴을 누르시고 마우스 미들 버튼으로 드래그 하셔서 드랍을 하시면 원하시는 구간에 이렇게 키값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키값이 들어가죠. 인서트 키 툴을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제거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하시고 딜리트 하시면 돼요. 키값을 선택하고 딜리트 하시면 키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속성별로 원하는 구간의 키값을 이렇게 없애시려면 그래프 에디터 들어오셔서 제거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X축도 인피니티를 자 사이클 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죠.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연장되게 하고 싶으니 사이클을 할 때 위스 옵셋 그죠? 여기서 위치 이동한 만큼 그 값에서 다시 시작해서 사이클 되게 해줘 봤어요. 그럼 어때요? 키는 실제로 40프레임까지만 잡았지만 어때요? 이 뒤쪽으로 X축의 이동, 그 다음에 Y축의 패턴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 인피니티를 이용을 하시면 동일 패턴 반복을 쭉 연장하시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이제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우리 타임 슬라이드에서 듀레이션, 전체 키가 잡혀 있는 구간을 이렇게 조정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그래프 에디터에서 한번 조정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되는 패턴으로 이렇게 액팅을 잡았고요.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리전 툴이라고 있어요. 키를 스케일 또는 무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간략하게 설명이 나오죠. 이 리전 툴을 하시면 내가 선택한 키를 이렇게 박스화해서 셀렉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블럭화가 되죠. 이 블럭 자체를 어떻게 클릭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체 값을 패턴을 이렇게 높여버릴 수가 있고 아니면 타임 슬라이드 구간을 이동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어때요? 전체 운영되는 값이 커지는 거예요. Y축 값도 올라가고 어때 X도 이동이 돼서 하는 거죠. 밸류 방향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그렇죠? 얘를 타임 슬라이드 가로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면 어때요? 시작 스타트 프레임하고 엔드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밸류값 패턴 아니면 타임 슬라이드 레인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 양 바깥쪽에 보시면 박스로 네모로 되어 있는 핸들이 있어요. 이 핸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 늘려주면 스트레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키 값이 어때요? 아까 40프레임 구간이었던 패턴이 70프레임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어때요? 아까보다 전체적인 패턴이 굉장히 느려지죠. 아니면 아까보다 패턴을
더 짧게 하시려면 패턴 30프레임 구간을 줄였어요. 그러면 어때요? 패턴이 더 빨라지게 되고, 운영되는 값의 크기를 키우시려면 이쪽을 쭉 늘려버리면 표현되는 값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디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타임 슬라이드에서 했던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보다는 기능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선에서만 표현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요 기능으로 이 키 값에 들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 키 값을 전후로 해서 이 탄젠트 조정. 그래서 그 키 값에서 값이 변할 때 패턴을 가지고 오브젝트의 그 텍처를 그 결정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에서 키 값을 가지고 밸류나 타이밍을 이렇게 리사이징 하면서 전체적인 템포를 이렇게 조정해 보시는 것, 이 정도를 트라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간단한 그래프 에디터 설명을 좀 드렸어요.